올라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 플래그십 성능에 80만 원대라는 초가성비 로봇 청소기 모바 S70 울트라 롤러를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 녀석이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성능 대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뭐 사실 써보면서 진짜 좋았던 건 물걸레였단 말이에요. 물걸레 청소 성능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바라는 브랜드 약간 물걸레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모바 모비우스 60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입니다. 뭐 제품 외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히 독특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봇 청소기의 디자인이죠. 자, 이 모델의 특징, 제가 물걸레에 미쳐 있는 제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독특한 물걸레 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에는 몹섭 허브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물걸레를 한 종류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용도별로 다른 3가지 물걸레 패드를 자동으로 선택을 하고 교체를 하는 방식입니다. 색깔별로 구분하기 쉽도록 3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고온 스팀 패드 같은 경우는 이 재질이 열 차단 세라믹 코팅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레 패드를 그 스테이션에서 빨 거잖아요. 그 세척 과정에서 어쨌든 요즘은 온수로 이제 세척을 하니까 이 고온수의 열을 흡수를 해서 청소 중 따뜻한 상태로 물걸레 청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패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묵은 얼룩이라든지 기름기 제거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극세사 패드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흡수력이 좋습니다. 우리가 세차할 때 극세사 타월 쓰는 걸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 그 물기 제거에 유리하고 또 목재 바닥이라든지 이 스크래치에 취약한 표면 재질을 청소할 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목적 밀착형 패드는 일반적인 상황에 적합한데 미세먼지라든지 일상적인 얼룩 제거에 맞춰진 패드입니다. 카펫의 경계면이라든지 타일 틈새 등 물걸레 마찰이 중요한 청소에 맞춰진 패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총 3가지로 패드가 나뉜다는 거예요. 자, 물걸레를 3가지나 이렇게 나눠서 사용한다.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물걸레 청소는 아까 말씀드렸죠. 딱 이런 패드 하나를 쓰면서 로봇 청소기가 걸레를 눌러주면서 닦죠. 그러니까 바닥의 재질이라든지 오염도는 다양할 수가 있는데 로봇 청소기의 물걸레 청소 방식은 그동안 딱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물걸레 청소 성능을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 높이는 방법을 걸레의 재질을 바꾸는 방식으로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영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가 물걸레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남았어요. 자, 물걸레 청소를 지원하는 로봇 청소기는 보통 스테이션 구조가 그렇죠. 정수통, 오수통, 그리고 아마 대부분 정수통에다가 전용 세정제를 넣어서 사용을 하실 겁니다. 자, 이 녀석 물걸레 청소의 진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정제 탱크를 2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세정제랑 일반 세정제로 서로 다른 세정제를 이제 2가지를 사용한다는 건데 특수 세정제는 반려동물 냄새라든지 관련 얼룩 제거 그리고 목재 바닥 관리에 좀 맞춰진 세정제고 일반 세정제는 먼지 및 생활 오염 제거에 맞춰진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청소 상황에 특화된 세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 오염도라든지 장소에 맞는 세정제를 또 이제 구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걸레만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게 아니라 세제도 상황에 맞는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걸레만 3개, 그리고 이제는 세정제도 2개. 제가 왜 물걸레에 약간 좀 미쳐 있는 브랜드 같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물걸레가 이렇게 3개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갈아주냐? 청소할 때마다 귀찮게 맞잖아요.
걸레 자동으로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물걸레 갈아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왜 이 정도까지 물걸레 청소에 진심인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이거 설계한 사람이 약간 물걸레 청소에 자, 물걸레질 성능도 테스트를 할 건데요. 이번에도 두 가지의 경우를 두고 좀 복합적으로 해볼게요. 요거는 간장입니다. 간장.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간장을 붓고 드라이기로 말렸어요. 그래서 물론 뭐 좀 액체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운데 부분은 이제 마르면서 이렇게 얼룩이 좀 졌죠. 안 닦이면 망하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나는데. 자, 그리고 이거는 콜라인데 콜라는 그냥 이대로 액체 상태로 그냥 놔둬봤습니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일 때는 이거 어떻게 좀 닦아낼 수 있는지 그것도 볼 겸 흡입력 중요하죠. 3만 파스칼의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흡입력 수치가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요즘 플래그십 로봇 청소기 기준에서 본다면 특별하다고 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델도 기능적으로 특징이 있겠죠. 자, 먼저 카펫을 감지하면 카펫물을 눌러주는 압력 유지 패널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이 패널이 카펫물을 눌러서 카펫 결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은 머리카락 엉킴 방지 중요합니다. 브러쉬에 감기는 이 머리카락을 수시로 떼어내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자, 3중 엉킴 방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카락과 반려동물 털의 엉킴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실사용을 해봤을 때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의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일단은 먼지통. 작살 난리 났습니다. 어우, 내가 괜히 이거 기울여가지고 이 먼지통 용량보다도 내가 훨씬 더 많이 바닥에 이제 뿌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지통 지금 약간 용량 초과됐는데 어찌됐든 네, 오우야 이렇게 좀 내가 망쳤네. 멀쩡하게 잘 있었는데 내가 망친 것 같은데 여튼
먼지통 용량 완전 초과인데 너무 많이 제가 밑에다가 깔아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이따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생각보다는 깨끗해요. 머리카락을 아까 보셨겠지만 굉장히 긴 거를 많이 이렇게 깔아놨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겉에서 봤을 때 이게 머리카락이 만약에 감기면 쭉 밀어 올려가지고 이쯤에서 이제 떨궈서 뭉쳐서 이제 떨궈가지고 안쪽으로 흡수시키는 방식인데 보면 맞죠? 머리카락을 다 이쪽을 모아놨어요. 모아놔서 이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놨는데 제가 너무 많이 깔아놓는 바람에 먼지통이 이제 꽉 차버렸습니다. 차서 이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머리카락이 그쵸? 딱히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서리 청소죠.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걸 제가 이제 제품의 특징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게 요즘은 이런 기능 없으면 구매 리스트에서 빼는 게 맞겠죠. 사이드 브러쉬가 벽면과 모서리 쪽으로 확장되어서 밀착 청소되는 건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물걸레도 바깥으로 최대 4cm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가구 밑이라든지 좁은 틈에서도 물걸레 청소를 최대한 붙여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리프팅 기능이죠. 좀 신식이다, 기술 좀 썼다라고 하는 제품들은 카펫 청소할 경우 카펫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걸레를 리프팅,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기능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조금 더 거기서 좀 머리를 썼어요. 자, 물걸레 패드가 10.5mm 그리고 사이드 브러쉬가 10mm까지 리프팅이 됩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리프팅 되는 방식이 다른데 카펫을 만났을 때는 물걸레와 사이드 브러쉬가 모두 리프팅 되고요. 만약 바닥에 이제 물걸레를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오염물이 보이면 사이드 브러쉬는 들어 올리고 물걸레질은 이제 합니다. 또 바닥에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있으면 사이드 브러쉬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물걸레만 리프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 로봇 청소기 리프팅 방식에서 좀 더 똑똑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품을 보시면 중앙에 센서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제품 높이가 있다 보니 소파나 침대 아래쪽 여튼 좁은 틈새 청소시 좀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구 하단이나 좁은 공간이 보이면 센서를 매립을 해서 89.6mm의 높이의 공간까지 로봇 청소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영리하게 장애물을 인식하고 피하면서 청소를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자, 자동 급수, 자동 먼지 비움, 물걸레 세척, 충전 다 됩니다. 요즘 이런 거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하면 안 되겠죠. 자, 제가 물걸레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거 자동으로 교체된다는 거 대체 뭔가 싶으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자세히 좀 보여드리려면 이거 좀 틀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잘 안 보이실 거고 이렇게 좀 방향을 좀 틀게요. 자, 이렇게 열리는데 자,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물걸레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색깔별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0도씨 PTC 시스템이 적용된 워시보드, 그리고 물이 나오는 이제 분사 노즐이 20개. 자, 그리고 UV 살균, 먼지 봉투 건조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걸레의 얼룩 제거, 그리고 세균 및 냄새와 곰팡이 관리도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등판력, 등반력 뭐라고 불러야 되지? 여튼
이렇게 턱을 넘는 능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 모델은 접이식 레그가 본체 앞에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접이식 레그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뭔가 턱을 만났을 때 그 턱을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앞발 두 개가 앞쪽에 이렇게 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면 이 발이 레그가 나와서 본체 앞을 들어 올려줍니다. 8cm 턱을 넘을 수가 있는데 말이 8cm지 단일 단차 기준으로 8cm면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요즘 로봇 청소기들의 경우 그 몇 센티미터 넘을 수 있다고 스펙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좀 보셔야 돼요. 보통 복합 단차 등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4cm 플러스 4cm에서 8cm라고 표기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델은 단일 단차 기준 8cm예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한번 주변을 훑어보십시오. 8cm 이상의 단차를 일반 가정이라든지 일반적인 환경에서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계단이 아닌 이상 거의 없을 건데 이 정도면 등반 능력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품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제가 왜 이 모델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단순히 협찬, 광고. 솔직히 이 모델 아니어도요. 로봇 청소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아직 손 못 댄 것도 많고 저기 보면 지금 박스 뜯지도 않은 것도 많아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는 광고 문의도 많이 들어와서 굳이 제가 광고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자, 모바 S70 울트라 롤러를 지난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건 제품의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괜찮았기 때문이었죠. 140만 원, 150만 원대라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제품이 80만 원대였으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델은 왜 소개해드렸을까요? 물걸레 너무 진심이어서 약간 미친 녀석이라서. 자, 영상을 자세히 보셨다면 이 모델이 제공하는 성능, 기능 뭐 여튼 굉장히 고급스럽죠. 즉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아마도 최소 150만 원대 이상을 예상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기능이라면 한 160만 원대라고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델의 가격 119만 원이라고 합니다. 미친 것 같아요. 가격을 보면. 자, 제가 봤을 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119만 원이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성비라는 말을 쓰기는 좀 애매한 게 그 단어를 쓰기에는 성능이 워낙 좋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혜자스럽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건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죠. 뭐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치는 다 다를 테니까요. 자, 여튼 로봇 청소기 고민 중이었던 분들, 그 중에서 이제 플래그십급의 어떤 그런 모델들을 놓고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그리고 이 모델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영상 내용이 좀 도움이 되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